아빠까빠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3월 2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3월 28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4,083명이 추가된 149만 6,085명, 사망자 수는 85명 추가된 44,449명, 회복자 수는 4,279명 추가된 133만 1,40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405루피아, 팔 때 14,43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7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8일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 테러범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의 추종 단체 조직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술라웨시성 마카사르의 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한 용의자 2명이 자마 안샤르 다울라 조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테러범 2명이 사망했고 적어도 1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경비원 4명과 신도 등입니다. 경찰은 공격자 중 1명이 2019년 1월 필리핀 남부 술루주에서 131명의 사상자를 낸 성당 폭탄 테러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폭탄 테러는 성당에서 1차 미사가 끝난 뒤 신자들이 나가고 다른 신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공격자들이 성당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들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날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조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번 공격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바티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의 비중이 87%로 가장 많고 기독교 신자의 비중은 9.9%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발롱안의 정유 공장에서 29일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근로자와 인근 주민 1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뻐르타미나가 운영하는 발롱안 정유 공장은 하루 12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는 공장으로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불이 났습니다. 이날 새벽 12시 45분쯤 발생한 화재는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고 5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맹렬히 타올라 소방차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정유공장 근로자들과 주민들은 대형 폭발을 우려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뻐르타미나 대변인은 주민 5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화재 원인은 아직 알 수 없고 정유공장을 폐쇄하고 불길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부분을 동부 자바에 공급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긴급 상황 하에서 특별 사용을 허용한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공식 입장에 반해 동부 자바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 백신을 종교적으로 할랄하다고 천명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 외 남은 물량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백신 배포 책임을 지고 있는 국영의약품 제조사 바이오파르마는 11만 3,600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바이얼 중 4만 5천 개를 3월 20일 동부 자바로 실어보냈습니다. 한 개의 바이얼엔 10회분의 백신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날 보건부는 발리와 동부 누사 뜬가라에도 각각 5천 개씩의 바이얼을 보내도록 바이오파르마에 지시했습니다. 바이오파르마는 3월 22일 자카르타와 리아우제도, 북부 술라웨시에도 각각 5천 개씩의 백신 바이얼을 발송했고 남은 물량에 대한 보건부의 추가 배급 지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잠시 지연되었던 해당 백신의 긴급 사용을 지난 3월 19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의 파투아 위원회는 백신 제조 과정에서 돼지에게서 추출된 트립신 효소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백신이 종교적으로 부정함을 뜻하는 하람을 천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 주장을 즉시 부인했습니다. 울라마 대위원회는 나중에 긴급 상황을 감안해 해당 백신의 전국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후속 발표를 내며 어정쩡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울라마 협의회 중앙위원회와 달리 긍정적인 의견을 낸 동부 자바 이슬람 지도자들은 3월 22일 접종 행사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 자리엔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하람 포고는 지구상 가장 큰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전역 2억 2천만 명 무슬림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월까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회 분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 디키 부디만 교수는 호주와 영국의 이슬람 위원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할랄 인증을 내놓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슬람 협동기구 가입 국가들이 의약품 할랄 상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기업부는 인도네시아의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 전기 배터리 지주회사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대 220억 달러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영기업부는 지난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 목표를 세운 뒤 1년 동안 지주회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배터리 지주회사는 광업 지주회사인 인도네시아 아사함 알루미늄, 금과 니켈을 생산하는 아네카 땀방, 에너지 기업 프르타미나, 전력회사인 국영전력 빼에는 등 4개 국영기업이 각각 25%의 지분을 소유할 것입니다. 에릭 도이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국가의 강점을 활용할 기회를 잃었다. 예를 들면 70년대 석유산업, 그리고 80년대 목재산업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조코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년 전부터 준비해왔으며 니켈 채굴과 재련에서부터 배터리 제조 및 분배에 이르는 전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에릭 장관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주식회사가 중국 배터리 대기업인 CATL과 한국 배터리 업체인 LG화학과 협력할 것이며 CATL과 50억 달러, LG화학과는 130에서 170억 달러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장관은 이번 제휴로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세계 오토바이 산업의 시장 중 하나인 전기 모토용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 29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